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4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멀쩡히 웃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지는 시간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제가 15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었거든요. 강민우. 제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와 마주했습니다. 15년. 그토록 긴 시간이 흘렀지만 민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의를 표한다고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가 남편의 장례식장이라니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입니까? 민우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의금 봉투를 전하고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한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그는 수진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강민우 사진작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민우의 등장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남편이 떠난 이 시점에 민우가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진과 민우가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사진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였습니다. 수진은 문학을 전공했고 민우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둘 다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진에는 감성이 있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수진 역시 민우의 열정에 끌렸습니다. 그는 사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뒷산에서 함께 사진을 찍다가 민우가 고백했습니다.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다녔고 밤늦도록 카페에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으며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수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 쓴 글을 항상 첫 번째로 읽어주었고 수지는 민우가 찍은 사진을 가장 먼저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이라는 벽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프리랜서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좋지만 경제적 기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딸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에게 민우와 헤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진은 괴로워했습니다. 민우를 사랑했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효심이 깊은 딸이었고 평생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날은 대학교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였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다고.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자신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왜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왜 현실이 꿈을 짓밟는 걸까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SNS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깨끗하게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진은 단 하루도 민우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생각했고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민우와 헤어진 지 2년 후 수진은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준혁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가문,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성격. 수진의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진은 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심장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 그 설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런 감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한 번 해봤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았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 잘해줬습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고 기념일을 챙겼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준혁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29의 수진과 32살의 준혁.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를 축복했고 준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준혁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빴지만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고 아내를 존중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바랐던 딸의 삶이었습니다. 수진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서. 수진은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우연히 사진전 포스터를 보거나 카메라를 든 사람을 보면 민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꿈을 이뤘을까요? 행복할까요? 수지는 궁금했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과거에 민우라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잊었다고 준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라고. 실제로 준혁은 그 문제로 수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민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수진의 과거를 존중해줬습니다. 그것이 준혁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수진과 준혁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였습니다. 딸 은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올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준혁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준혁은 즉사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이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다니.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와서 도와줬고 회사 동료들도 나섰습니다. 수지는 멍한 상태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은서는 아빠가 왜 안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지만 7살 아이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은서는 울었습니다. 아빠를 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 첫날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준혁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너무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정계 6- 혼란과 준혁의 첫 번째 편지 3000-3800. 장례가 끝나고 수진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우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뒷면에 적힌 손글씨.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필요한 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요? 며칠 후 수진은 준혁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확인하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당신의 첫사랑.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마음 전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당신과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100%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좋은 아내였다는 것, 좋은 엄마였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떠난 후에는 자유로워지세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살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강민우를 다시 만나보세요. 15년 전에 포기했던 사랑을 이번에는 붙잡아 보세요. 나는 당신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은서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수진아. 비록 당신의 첫 번째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준혁.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자신이 민우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수진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에게 충분히 좋은 아내였을까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수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민우가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민우는 만났습니다. 장소는 그들이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을 이해해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바랐다는 것. 민우는 그녀는 준혁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을 이해해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바랐다는 것.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과 헤어진 후 그는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싶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진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그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진과의 추억을 밑거름 삼아 더 좋은 사진작가가 되겠다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우는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을 찍었고 전시회를 열었고 조금씩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아무도 수진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다고. 사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민우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니.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 슬픔, 죄책감,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했냐고. 준혁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했다고.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고 딸도 있고 안정적인 삶이었다고. 하지만 그 말 끝에 수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늘 무언가 빈 것 같았다고.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고. 민우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사진작가로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외로웠다고. 수진이라는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 각자의 삶, 후회와 그리움에 대해. 카페의 불빛이 어두워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헤어지기 전 민우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아직 혼란스럽다고. 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딸도 있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수진이 준비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더 이상 25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온 40살의 어른들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준혁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민우를 다시 만나도 되냐고.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그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보다 수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우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준혁의 회사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준혁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준은 말했습니다. 준혁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고가 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맡긴 봉투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과 민우가 아는 사이였다니? 언제부터? 왜? 수진은 급하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나는 건강검진에서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강민우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첫사랑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 아내가 평생 잊지 못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를 만나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를 잊지 못했는지. 민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났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민우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나에게 과거의 당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25살 당신의 모습을.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민우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는 것을. 나와 함께한 10년보다 민우와 함께한 3년이 당신에게는 더 소중했을 거라는 것을. 수진아,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비록 그 사랑의 상대가 내가 아니었어도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이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장례식에 민우를 초대한 것도 나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민우를 보고 놀랐을 것을 압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수진아,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15년 전에 포기했던 사랑을 이번에는 붙잡으세요.
나는 당신과의 10년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을 기다렸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진아, 부디 행복하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은서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민우가 당신에게 보여줄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진아. 비록 당신의 전부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준혁.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혁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우가 장례식에 온 것도 명함을 남긴 것도 모두 준혁이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지는 준혁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줬습니다. 자신보다 수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우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수진과 민우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자주 걷던 길이었습니다. 가을 저녁이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혁의 두 번째 편지에 대해, 그가 췌장암 말기였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민우를 장례식에 초대한 것이 준혁이었다는 것에 대해.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준혁을 만났었다고. 3개월 전 준혁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준혁의 간곡한 부탁에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 준혁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되었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다정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처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준혁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그리고 수진을 부탁한다고. 민우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아내를 부탁하는 걸까요? 하지만 준혁은 진지했습니다. 준혁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평생 민우를 잊지 못했다고. 자신과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우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수진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랑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준혁은 민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수진을 지켜달라고.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언젠가 그녀가 마음을 열면 다시 사랑해달라고.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죽어가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부탁한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며 우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마치 유언처럼 준혁은 수진에 대한 모든 것을 민우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민우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꼭 와달라고, 수진에게 명함을 남겨달라고, 그리고 그녀가 연락하면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민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준혁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수진을 잘 부탁한다고.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죽어가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준혁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수진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수 있다고. 수진이 준비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이제는 자신도 준비가 되었다고. 준혁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노을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시간을 들여도 괜찮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민우에게 딸 은서를 소개했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민우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은서를 아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대신할 수 있냐고.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다고. 은서의 친구가 되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민우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대신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런 민우를 존중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준혁의 부모님에게 민우를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것, 준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바랐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을. 준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수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들은 수진을 축복해줬습니다. 행복하라고, 준혁도 그것을 바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수진과 민우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은 준혁의 사진을 식장에 가져왔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준혁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지는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해지겠다고. 준혁이 바랐던 대로 민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우의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은서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우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고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꿈꿨던 작가의 꿈을. 그녀의 첫 소설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에게 바치는 소설이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은서가 함께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니며 풍경을 담았습니다. 민우의 사진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식구는 준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들은 함께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서가 아빠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아빠가 엄마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는 이해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늘 고맙다고. 준혁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준혁에게 감사한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수진과 은서를 잘 돌보고 있다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나서며 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묘비가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서가 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준혁 아빠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고. 15년을 기다려도, 평생을 기다려도 그 사람이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빠가 보여준 사랑의 형태를, 준혁 아빠의 희생과 민우 아빠의 인내, 그것이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준혁을 만나러 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줄 수 있냐고. 그것이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준혁은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자신 없이 이루어지는 행복이라 해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민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삶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도 있고 조용하고 깊은 사랑도 있습니다.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준혁과 민우가 제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사랑들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죄책감 없이 온전하게. 은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민우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혁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일기를 다 쓴 수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